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제이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한복판 소명여자 고등학교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에 관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의 평범한 가을 오후 소명여고. 3학년 서지민은 교실 창문으로 떨어지는 단풍잎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지민의 마음은 온통 방과 후 요리 동아리 한맛의 신메뉴 개발에 가 있었죠. 지민은 어릴 때부터 요리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식의 현대적 감각을 더하는 데 탁월했죠. 할머니로부터 배운 전통 레시피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그녀의 특기였습니다. 친구들은 그녀를 맛의 마법사라고 불렀어요. 동아리실에 도착한 지민은 친구들이 TV 앞에 몰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뉴스에서는 다음 주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온대. 경호원들 엄청 많겠다. 단발머리에 통통한 볼이 매력적인 유나가 말했습니다. 근데 퍼스트레이디는 진짜 표정이 없어. 얼음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네. 똑부러진 성격의 다은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TV 화면 속 멜라니아 여사는 정말 웃음 한 번 없이 완벽한 포즈만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지민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표정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저분도 분명 웃을 때가 있을 텐데. 지민이 중얼거렸습니다. 소연이 갑자기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알아? 우리 학교가 대통령 방한 환영 행사에 참여하는 고등학교로 최종 후보에 올랐대. 모두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진짜? 어떻게 알았어? 지민이 물었습니다. 우리 삼촌이 외교부에서 일하시거든. 어제 저녁에 얘기하시는 걸 들었어. 최종 결정은 오늘 내일 중에 난대. 바로 그 순간 지민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평소라면 떠올리지 못했을 엉뚱한 생각이었죠. 얘들아, 만약 우리 학교가 선정되면 우리가 멜라니아 여사를 위한 특별 요리를 준비하면 어떨까? 친구들은 지민을 미친 사람 보듯 쳐다봤습니다. 너 지금 농담하는 거지? 국빈 방문에 고등학생들이 요리를 한다고? 다은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민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왜 안 돼? 우리는 한맛 아니야? 한국의 맛을 세계에 알리는 게 우리 동아리의 목표잖아. 친구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동아리 지도 교사인 김미영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의 표정이 묘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얘들아, 발표할 소식이 있어. 방금 교장 선생님께 연락이 왔는데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우리 학교가 미국 대통령 방한 환영 행사에 참여하는 고등학교로 최종 선정됐어. 교실은 순식간에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민은 친구들과 눈빛을 교환했고 그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미영 선생님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 내외가 우리 학교를 30분 정도 방문할 예정이야. 학생들의 공연과 전시를 관람하는 일정이 주요 내용이지. 지민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우리 한맛 동아리가 특별히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미영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있니? 지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희가 퍼스트레이디를 위한 특별 한식 다과를 준비하고 싶어요. 얼음의 왕이라 불리는 멜라니아 여사에게 한국의 따뜻함을 전하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교실은 다시 한번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불가능한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영 선생님의 눈에는 작은 불꽃이 일었습니다. 아주 대담한 생각이구나. 솔직히 가능성은 낮아. 하지만 선생님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내가 한번 교장 선생님께 이야기해 볼게. 그날 밤 지민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멜라니아 여사를 위한 메뉴를 구상하고 있었죠. 그녀는 자신의 요리로 얼음의 왕의 마음을 녹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작은 학교의 평범한 학생들이 국제 외교의 현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상상, 그 상상이 지민의 가슴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단순한 학교 행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작은 요리로 시작된 도전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지 그때 지민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아침 일찍 등교한 지민은 동아리실에서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이미 멜라니아 여사를 위한 메뉴로 가득 차 있었죠. 교실 칠판에는 한국의 대표 음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치, 불고기, 잡채, 떡갈비. 하지만 이런 뻔한 메뉴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면서도 퍼스트레이디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특별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유나가 맨 먼저 도착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미국 대통령 내외에 관한 자료를 찾아봤대요. 열정적인 친구죠. 유나, 뭐 특별한 거 찾았어? 지민이 물었습니다. 역시 멜라니아 여사는 공식 석상에서 거의 웃지 않아. 그리고 슬로베니아 출신이래. 사실 패션 모델 출신이기도 하고. 유나가 휴대폰으로 찾은 자료들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어서 다은과 소연도 도착했습니다. 4명의 여고생들이 둘러앉아 브레인스토밍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를 알리면서도 멜라니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메뉴를 고민했죠. 근데 생각해봐. 우리가 아무리 좋은 메뉴를 구상해도 실제로 대통령 내외 앞에서 선보일 기회가 있을까? 소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 일단 최선을 다해 준비하자. 지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김미영 선생님이 동아리실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선생님? 다들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 너희 아이디어를 말씀드렸어.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하셨지. 미영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내 친구의 얼굴에 실망감이 드리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밝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계속 설득했지.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 한국 교육의 저력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말이야.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청와대 의전팀에 연락해보겠다고 하셨어. 4사람의 눈이 일제히 반짝였습니다. 그날 오후 동아리 활동 시간에 학생들은 본격적으로 메뉴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지민은 할머니에게 배운 전통 한식의 비법을 친구들에게 가르쳤고 다은은 인터넷에서 슬로베니아 음식 문화를 조사했습니다. 유나는 학교 영양사 선생님께 조언을 구했고 소연은 교내 다른 동아리들과 협력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미영 선생님이 다시 동아리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믿기 힘든 소식을 전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답변이 왔어. 공식 만찬은 이미 프로그램이 확정되어 있어서 어렵다고 해. 학생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학교 방문 일정 중 잠깐 다과 시간을 마련할 수 있대. 물론 정식 행사는 아니고 아주 짧은 시간이야. 정말요? 내 친구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그렇지만 조건이 있어. 외교부와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해. 안전, 위생, 품질 모든 면에서 국빈에게 대접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하셨어. 과제는 더 어려워졌지만 기회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학생들의 눈은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지민이 기쁘게 외쳤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다은이 현실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래도 기회를 얻은 거잖아.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 거야. 유나가 말했습니다. 미영 선생님은 학생들의 열정에 감동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 청소년들의 이런 도전 정신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지민은 할머니의 레시피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래된 노트에는 한국 전통 음식의 비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K-팝, K-드라마에 이어 이제는 K-푸드의 진수를 보여줄 차례라고 지민은 생각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한국 문화의 특별함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도전이 단순히 요리 대회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정성과 따뜻함을 세계에 알리는 작은 외교였습니다. 비록 청와대의 화려한 만찬장이 아니라 학교의 작은 교실일지라도 그곳에서 펼쳐질 특별한 순간을 위해 지민과 친구들은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국빈 방문에서 여고생들의 손맛이 외교의 새 장을 열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의 하루가 끝나고 지민은 발걸음을 서둘러 할머니가 사는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봄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리를 우산도 없이 달려갔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메뉴 개발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찼습니다. 청와대 의전팀의 검증을 통과할 수준의 요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습니다. 할머니의 한옥에 도착한 지민은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습기 찬 봄비 냄새와 함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할머니는 마당을 내다보며 손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우리 지민이 오는구나. 비도 오는데 어쩐 일이니? 할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요리 조언을 좀 들으려고요. 큰일이 생겼어요. 지민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지민은 할머니에게 미국 대통령 내외가 학교를 방문한다는 소식과
그들을 위한 특별 메뉴를 준비하게 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지민의 이야기를 듣더니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나무 상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간직했던 것 같구나. 이제 내게 줄 때가 됐어. 할머니가 상자를 지민에게 건넸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노트와 몇 가지 주방 도구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트에는 할머니의 젊은 시절 손글씨로 적힌 요리 비법들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21살 때 적기 시작한 거란다. 지민이 노트를 펼치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 할머니는 요리사가 꿈이었대요? 아니, 외교관이 되고 싶었지. 할머니의 뜻밖의 대답에 지민은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차를 내오며 오래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할머니는 막 20살이 된 여학생이었습니다. 피란 중에 우연히 미군 본부 근처에서 통역 일을 돕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 미군 장교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의 문화와 음식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장교님은 전쟁터에서도 문화를 잊지 않았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국을 알리고 싶었지. 그래서 매일 조금씩 한국 음식을 만들어 그분께 대접했단다. 할머니가 만든 간단한 도시락이 그 장교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는 후에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문화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 인연은 계속되어 한미 우호 증진에 작은 기여를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란다. 음식은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지. 특히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단다. 할머니가 지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민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멋있는 요리를 선보이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 진심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이 노트에 있는 레시피로 퍼스트레이디를 위한 요리를 만들어도 될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그대로 따라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담는 게 더 중요해.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민은 노트 속 비빔밥 레시피에 주목했습니다. 단순한 비빔밥이 아닌 한국의 계절을 담은 특별한 레시피였습니다. 할머니는 비빔밥이 한국인의 조화로운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음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양한 재료가 각자의 맛과 색을 유지하면서도 하나로 어우러지는 비빔밥처럼 서로 다른 문화도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싶었던 거란다. 할머니의 말에 지민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때 마침 유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학교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다고 합니다. 청와대 의전팀에서 내일 학교를 방문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할머니,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민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노트와 함께 작은 보자기에 싼 물건을 지민에게 건넸습니다. 보자기를 펼치자 오래된 나무 주걱이 나왔습니다. 이건 내가 평생 써온 주걱이란다. 우리 가족의 맛을 지켜온 보물이지. 이제 내가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렴. 지민은 할머니의 선물을 소중히 받아들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빗속을 달리는 동안 지민의 머릿속에는 이미 새로운 메뉴 구상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한식이 아닌 한국의 정신과 철학이 담긴 마음을 녹이는 한식을 만들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지민은 친구들에게 할머니에게서 얻은 지혜와 영감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급식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전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러나 그 본질은 잃지 않은 마음을 녹이는 한식 프로젝트의 서막이었습니다. 챕터 4 외교관의 눈길. 안녕하세요. 미국에 살고 있는 제이든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지민이와 친구들의 열정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명여고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술렁였습니다. 청와대 의전팀이 학교를 방문한다는 소식에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아침부터 교무실에서 회의를 소집했고 건물 곳곳을 살피며 하나라도 어긋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지민과 동아리 친구들은 평소보다 일찍 등교해 급식실에 모였습니다. 할머니에게서 받은 레시피 노트를 펼쳐놓고 메뉴 구상에 몰두했습니다. 학교 영양사 선생님도 함께 참여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영양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청와대 의전 비서관과 경호실, 그리고 외교부 의전장이 오신대요. 지민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정말 대단한 분들이네. 우리가 준비하는 음식도 그만큼 특별해야겠구나. 영양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지민은 할머니에게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비빔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메뉴를 제안했습니다. 5가지 색으로 계절을 표현하고 한국의 전통 조리법과 식재료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메뉴였습니다.
다은이 갑자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 나 좋은 생각이 있어. 멜라니아 여사가 슬로베니아 출신이잖아. 슬로베니아 전통 음식을 한식과 접목시키면 어떨까? 와,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유나가 휴대폰으로 재빨리 슬로베니아 음식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슬로베니아에는 포티차라는 호두 롤 케이크가 유명하대. 그리고 스트루클이라는 치즈 디저트도 있고. 유나가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럼 한국 약과의 호두를 활용해서 포티차에서 영감을 받은 디저트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지민이 제안했습니다. 학생들의 열기띤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갑자기 급식실 문이 열렸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함께 정장을 차려입은 3명의 남녀가 들어왔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에서 온 의전팀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을 소개했습니다. 이쪽이 우리 학교 방과 후 요리 동아리 한맛입니다. 미국 대통령 내외 방문에 맞춰 특별 메뉴를 개발 중입니다. 의전팀은 처음에는 미심쩍은 표정이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국빈을 위한 음식을 준비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위험해 보였나 봅니다. 여러분의 열정은 높이 살만하지만 국빈 행사는 매우 엄격한 의전과 보안 규정이 있습니다. 의전 비서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민이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학생 신분이지만 우리도 한국을 대표하는 국민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정성과 따뜻함을 전하는 마음의 다리입니다. 그리고 지민은 할머니에게서 들은 6.25 전쟁 이야기와 음식을 통한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슬로베니아 전통에서 영감을 받은 한식 메뉴 아이디어도 공유했습니다. 의전팀 중 한 여성이 갑자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외교부 의전장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접근법이네요. 사실 멜라니아 여사는 공식 석상에서 늘 절제된 모습을 보이시지만 고향 음식에는 특별한 애정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의전장이 말했습니다. 의전팀은 학생들의 준비 과정을 지켜보았고 메뉴 구상과 조리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 회의적인 태도는 점차 호기심과 존중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외교란 국가 간의 공식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성 있는 소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새로운 형태의 문화 외교가 될 수 있겠네요. 의전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의전팀은 학생들의 계획을 검토한 후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공식 일정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대통령 내외가 학교를 방문할 때 학생들이 준비한 다과를 선보일 수 있는 약 15분간의 비공식 시간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음식은 사전에 보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철저한 위생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전 비서관이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의전팀이 떠난 후 지민과 친구들은 더욱 열정적으로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단 5일의 시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학교 급식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고 교사들과 학부모들도 자원봉사로 참여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보여주는 열정과 창의력이 국제 외교의 장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회를 얻은 학생들은 이제 더 큰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어떻게 멜라니아 여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음식을 만들 것인가? 단순히 맛있는 한식을 대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지민은 팀원들을 모아 작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은 멜라니아 여사의 마음을 읽는 거야. 그래야 어르메왕의 마음을 녹일 수 있어. 지민이 말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 모인 4명의 학생들은 각자 맡은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다은이는 슬로베니아 문화와 음식에 대한 심층 연구를, 유나는 멜라니아의 개인적 취향과 식습관 조사를, 소연이는 한식과 슬로베니아 음식의 접점 찾기를, 지민은 전체 메뉴 구성과 조리법 개발을 맡았습니다. 연구를 시작한 지 불과 하루 만에 학생들은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슬로베니아는 자연과 생태계 보존을 중요시하는 나라였고 멜라니아도 환경 보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또한 그녀가 어린 시절 먹었던 고향의 맛에 대한 향수가 있다는 인터뷰 내용도 찾았습니다. 특히 다은이가 발견한 사실은 모두를 흥분시켰습니다. 멜라니아의 고향인 세브니차 마을은 꿀 생산으로 유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어린 멜라니아에게 자주 꿀을 활용한 음식을 해주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꿀이다. 한국의 전통 꿀 활용 음식들을 찾아보자. 지민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의 전통 음식 중 꿀을 사용하는 요리들을 조사했습니다.
약과, 꿀떡, 화전 등 다양한 음식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약과가 슬로베니아의 포티차와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유나가 더 놀라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멜라니아가 어린 시절 좋아했던 음식 중에 석류가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침 한국에서는 석류를 전통 약재로 사용해왔고 최근에는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학생들은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멜라니아의 마음을 읽는 메뉴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한식의 정수를 보여주면서도 그녀의 고향에 대한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음식이어야 했습니다. 지민은 할머니의 레시피 노트에서 영감을 얻어 석류꿀 약과를 개발했습니다. 전통 약과의 맛과 모양은 유지하되 석류즙을 넣어 자연스러운 붉은색을 내고 꿀을 듬뿍 사용하여 달콤함을 강조했습니다. 다은은 비빔밥에 슬로베니아 전통 향신료를 가미한 퓨전 요리를 구상했습니다. 화려한 오방색의 비빔밥 위에 슬로베니아를 상징하는 꽃 모양의 장식을 더했습니다. 소연은 한국 전통차와 슬로베니아 허브를 블렌딩한 특별한 차를 개발했습니다. 마시는 동안 점점 색이 변하는 이 차는 한국의 과학기술력과 전통 지혜가 결합된 산물이었습니다. 유나는 프레젠테이션을 맡아 각 음식에 담긴 의미와 양국의 문화적 연결고리를 설명하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영어로 된 자료에는 한국어와 슬로베니아어 인사말도 함께 적었습니다. 학생들은 개발한 메뉴를 실제로 만들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급식실은 실험실로 변했고 반복되는 시행착오 끝에 점점 완성도 높은 요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미영 선생님은 학생들의 노력을 지켜보며 감동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리 수업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은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미영 선생님은 학생들이 개발한 메뉴를 청와대 의전팀에 보냈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의전팀은 학생들의 창의적인 접근과 깊이 있는 문화 연구에 감탄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특히 외교부 의전장은 학생들의 메뉴가 단순한 음식이 아닌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문화 외교의 모습이라며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방문 이틀 전 학생들은 최종 리허설을 가졌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몇몇 교사들이 시식평가단이 되어 학생들의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모두 놀라운 맛과 정성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맛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이 만든 각 요리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멜라니아의 고향 세브니차 마을의 꿀과 한국 전통 약과의 만남, 오방색 비빔밥에 담긴 조화의 철학, 색이 변하는 차에 담긴 한국의 과학 정신까지. 모든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문화적 메시지였습니다. 지민은 마지막으로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한 다과가 아니야. 얼음의 왕의 마음을 녹일 진심이 담긴 선물이지. 우리는 이제 요리사가 아닌 마음을 읽는 외교관이야.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성공했습니다. 설령 멜라니아가 그들의 음식을 맛보지 않더라도 그들은 이 과정에서 음식이 가진 진정한 힘과 문화 소통의 가치를 배웠으니까요. 그날 밤 지민은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진행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손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가 음식을 통해 세계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대통령 내외가 학교를 방문합니다. 소명여고의 급식 외교는 세계 외교 무대에 작은 파문을 일으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챕터 6위기의 순간. 안녕하세요. 미국에 살고 있는 제이든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대통령 내외 방문 당일 소명여고 학생들이 예상치 못한 위기에 직면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5시 지민은 이미 학교 급식실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모여들었고 김미영 선생님과 영양사 선생님도 학생들을 돕기 위해 일찍 출근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설렘이 공존했습니다. 오늘 일정은 오후 2시에 미국 대통령 내외가 학교에 도착하여 공식 환영식과 학생들의 공연을 관람한 후 2시 40분부터 약 15분간 한맛 동아리가 준비한 특별 다과 시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적어도 1시까지 완료되어야 했고 청와대 경호실과 의전팀의 최종 점검을 받아야 했습니다. 학생들은 전날 밤 마지막 리허설을 마친 후 모든 재료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특히 꿀 약과는 전날 미리 구워서 신선함을 유지하도록 했고 비빔밥 재료도 모두 손질해 두었습니다. 차 역시 우려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학생들은 음식의 플레이팅을 연습하고 설명 멘트를 외우고 서빙 순서를 확인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정오가 되었고 학교 전체가 마지막 점검으로 분주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급식실에 전기가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정전이라 생각했지만 학교 다른 곳은 멀쩡했습니다. 급식실만 전기가 나간 것이었습니다. 전기가 없으면 온열 장치도 작동하지 않고 냉장고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영양사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전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분전함을 확인하던 중 급식실 싱크대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수압이 갑자기 높아진 것인지 파이프가 터져버린 것이었습니다. 물이 바닥으로 흘러넘치기 시작했고 학생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은이 충격을 받은 듯 중얼거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비빔밥. 재료 중 일부가 갑작스러운 전기 차단으로 인해 신선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육회처럼 준비했던 한우가 가장 우려되었습니다. 지민은 순간 패닉에 빠졌지만 빠르게 정신을 차렸습니다.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죠. 진짜 요리사는 위기에서 빛을 발한다고. 모두 진정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하자. 지민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재빨리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유나는 교장 선생님과 시설 담당자에게 연락해 전기와 수도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고 다은은 사용할 수 없게 된 재료들을 확인했습니다. 소연은 대체 가능한 메뉴를 빠르게 구상하기 시작했고 지민은 전체 상황을 재정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청와대 의전팀에도 상황을 알려야 해요. 김미영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직이요. 해결 방안을 먼저 찾은 다음에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민이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전기 문제는 30분 만에 해결되었지만 수도 파이프 수리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일부 변질된 재료들이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화려한 비빔밥은 이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갔고 이제 일시가 되었습니다. 1시간 후면 대통령 내외가 도착합니다. 학생들의 얼굴에는 땀이 흘렀고 눈빛에는 절박함이 서렸습니다. 그때 지민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계획을 바꿔야 해. 더 단순하게 하지만 더 의미 있게. 지민은 할머니의 레시피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전쟁 시절 제한된 재료로도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비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료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을 만들자. 화려함보다 정성이 중요해. 지민이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급히 메뉴를 변경했습니다. 복잡한 비빔밥 대신 단품으로 정갈하게 준비할 수 있는 잡채와 불고기로 바꾸었습니다. 다행히 꿀 약과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색이 변하는 차 대신 단순하지만 향기로운 오미자차로 대체했습니다. 1시 30분 청와대 의전팀이 최종 점검을 위해 도착했습니다. 학생들은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변경된 메뉴를 보여주었습니다. 의전팀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학생들의 침착한 대응과 창의적인 해결책에 감탄했습니다. 변경된 메뉴가 오히려 더 정갈하고 의미가 있어 보인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특히 외교부 의전장은 학생들에게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외교 현장에서도 이런 돌발 상황은 늘 발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니라 해결책이죠. 여러분은 오늘 진짜 외교관의 자질을 보여주었어요. 그 말에 학생들은 새로운 용기를 얻었습니다. 남은 30분 그들은 모든 정성을 다해 음식을 완성했습니다. 화려함은 덜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 담긴 요리였습니다. 드디어 이 시 교문 앞에 검은색 리무진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민과 친구들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긴장된 표정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소명여고의 한맛 동아리, 이제 그들은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학교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대통령 내외가 도착했다는 소식에 모든 학생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맛 동아리 학생들은 더욱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급식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교장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미리 정해진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내외는 먼저 교장실에서 간단한 환담을 나눈 뒤 강당에서 학생들의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태권도 시범과 K-팝 커버 댄스, 그리고 전통 국악 연주까지 한국 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는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지민은 무대 뒤편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대통령은 때때로 미소를 지으며 공연을 즐기는 듯 했지만 멜라니아 여사는 시종일관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포즈와 우아함은 감탄을 자아냈지만
그 표정에서 감정을 읽기는 어려웠습니다. 드디어 공식 일정이 끝나고 대통령 내외는 한맛 동아리가 준비한 특별 다과 시간으로 안내되었습니다. 학교 도서관의 한쪽에 아늑하게 꾸며진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테이블에는 정갈하게 준비된 한국 전통 다과가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학교 뒤편에 아름다운 남산 전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민과 친구들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차례로 자신들의 위치에 섰습니다. 청와대 의전팀의 안내에 따라 대통령 내외가 들어왔고 학생들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명여자고등학교 요리동아리 한맛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특별한 다과를 소개해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민이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미소 지으며 학생들을 격려했고 멜라니아 여사는 예의 바른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녀의 표정은 공식적인 의례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준비된 순서대로 음식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은이 먼저 나서서 한국 전통 잡채를 설명했습니다. 5가지 색의 채소가 조화를 이루는 잡채는 한국의 오방색 철학을 담고 있으며 다양성이 어우러지는 한국 문화의 상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나는 불고기를 소개하며 한국인의 정성스러운 식재료 준비 과정과 양념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지혜와 현대 과학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강조했죠. 소연은 오미자차를 대접하며 한국의 전통차 문화와 자연에서 얻은 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5가지 맛을 가진 오미자는 한국인의 균형과 조화를 중시하는 철학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민이 나서서 특별히 준비한 석류꿀 약과를 소개했습니다. 이 디저트는 한국의 전통 과자 약과에 석류즙을 더하고 슬로베니아 포티차에서 영감을 받아 재해석한 것입니다. 두 나라의 전통이 만나는 지점을 찾고 싶었습니다. 지민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민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퍼스트레이디께서 어린 시절 고향에서 석류와 꿀을 즐겨 드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디저트가 고향의 추억을 떠올리게 해드리길 바랍니다. 그 말을 들은 멜라니아의 눈에 잠시 놀란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지민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었나요? 저희는 퍼스트레이디께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싶어 슬로베니아에 대해 많이 연구했습니다. 세브니차 마을의 꿀 생산과 석류 과수원에 대한 이야기도 찾았고요. 지민이 대답했습니다. 멜라니아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약과를 한 조각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그녀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움, 반가움, 그리고 따뜻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특별하네요. 내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과자의 맛이 나요. 멜라니아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정성과 배려에 깊이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먼 나라에서 내 고향의 맛을 느끼게 해주다니 정말 놀랍네요. 그리고 멜라니아는 예상치 못하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슬로베니아의 작은 마을에서 꿀을 모으던 기억, 석류나무 아래서 놀던 추억, 어머니가 만들어주던 포티차의 맛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대통령도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그도 오랜만에 보는 광경인 듯 했습니다. 학생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민의 눈에는 작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얼음의 왕이라 불리던 멜라니아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화려한 만찬이 아닌 한국 여고생들의 따뜻한 정성이었습니다. 멜라니아는 떠나기 전 학생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민에게 다가와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작은 보석함에서 꺼낸 은색 브로치였습니다. 이것은 내 어머니가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받아주세요. 멜라니아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학생들을 향해 다시 한번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이미 세계 언론의 카메라에 담겨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내외가 떠난 후 학교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얼음의 왕의 마음을 녹인 소명여고 학생들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언론의 플래시라이트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그날 밤 지민은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보았니? 음식은 그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이란다. 내가 그것을 깨달았구나. 멜라니아 여사의 미소는 그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얼음의 왕이라 불리던 퍼스트레이디가 한국 여고생들의 특별한 대접에 환하게 웃는 모습을 포착한 사진은 순식간에 전 세계 언론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CNN, BBC,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은 앞다투어 얼음의 왕의 미소를 이끌어낸 한국 학생들의 급식 외교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방문 다음 날 멜라니아 여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직접 소명여고 학생들과 찍은 사진을 올리며 감사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서 받은 따뜻한 환대와 문화적 이해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고향을 생각하게 한 특별한 디저트에 대한 언급과 함께 한국과 슬로베니아의 문화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지민과 친구들은 갑작스러운 유명세에 어리둥절했습니다. 학교는 연일 취재진들로 북적였고 아침 등교길에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주요 방송사들은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 한맛동아리 학생들의 이야기를 심층 보도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들을 한식 홍보대사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외교부의 공식 제안이었습니다. 외교부는 소명여고의 급식 외교 모델을 국가적 프로젝트로 확대하여 국빈 방문 시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름하여 K-푸드 디플로마시, 즉 한식 외교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자문위원으로 지민의 할머니가 위촉되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의 경험과 전통 요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할머니는 젊은 세대와 함께 한국의 식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졸업을 앞둔 지민에게는 더욱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유수의 대학들에서 특별 전형 제안이 쏟아졌고 국제요리학교에서도 장학생 초청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외교부의 제안이었습니다. 문화 외교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죠. 다은, 유나, 소연 역시 각자의 길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다은은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고 유나는 식품 영양학을, 소연은 문화 콘텐츠 개발 분야로 진로를 정했습니다. 네 친구는 각자 다른 길을 가게 되었지만 급식 외교를 통해 얻은 경험과 우정은 평생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소명여고의 급식 외교는 국내외 학교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전국 각지의 학교들이 비슷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한국 음식을 매개로 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급식 시스템과 식생활 교육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유엔에서도 이 사례에 주목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문화 외교의 성공적인 모델로서 소명여고의 사례가 유엔 청소년 포럼에서 발표되었고 식량농업기구 FAO는 음식을 통한 문화 이해 증진 프로그램에 한국의 급식 외교 모델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1년 후 지민은 유럽 순방 중인 한국 대통령 일행의 문화 외교 자문으로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슬로베니아 방문 일정에서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의 초청으로 그녀의 고향 세브니차를 방문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지민은 멜라니아의 어머니를 만나 직접 포티차 만드는 법을 배웠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과 슬로베니아의 전통 과자를 접목한 새로운 디저트를 개발했습니다. 지민의 이야기는 많은 한국 청소년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학교들을 방문해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음식이 가진 문화적 힘과 소통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민은 인터뷰에서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언어입니다. 우리의 작은 시도가 세상을 조금 더 가깝게 만들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외교의 힘이 아닐까요? 급식실에서 시작된 작은 도전은 이제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K-팝, K-드라마에 이어 이제 K-푸드 디플로마시라는 새로운 문화 현상이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더욱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할머니의 지혜를 이어받은 평범한 여고생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가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세계와 소통하는 모습은 많은 나라에 감동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소명여고의 급식 외교는 이제 한국 문화 외교의 새로운 전통으로 자리 잡았고 앞으로도 그 따뜻한 영향력은 계속될 것입니다.